이야기 요양보호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본 이론과 예시를 쉽게 설명하고 실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기본 이론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100% 시험 합격을 보장드립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양보호사 시험을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노인과 노화 과정의 총 4가지 챕터입니다. 첫째, 노인의 의미와 개념. 둘째, 노인의 기여. 셋째, 노인에 대한 보상. 넷째, 노인의 건강한 노화입니다. 노인의 의미와 개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양보호사 시험에 꼭 나오는 노인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노화의 3가지 영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하는데요.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노인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김할머니는 80세인데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고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시는 등 활발하게 생활하시는 반면 박할아버지는 70세이지만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은퇴 후 사회활동이 없어 고립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처럼 같은 노인이라도 개인마다 노화의 정도와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노화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생물학적 노화.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첫째, 시력, 청력 등 감각 기능의 저하. 둘째, 근력과 골밀도, 감소 심폐 기능 저하. 셋째, 소화 기능 및 신진대사 저하. 넷째, 면역력 약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을 쉽게 오르내리던 분들이 점점 숨이 차고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박할아버지의 경우 젊었을 때는 배다리를 하셨지만 지금은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2. 심리적 노화. 인지 기능과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저하. 둘째, 우울, 불안, 상실감 등의 정서적 변화. 셋째, 성격 변화, 경직되거나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경우 최근에 자신이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시는데요. 또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가끔씩 우울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3. 사회적 노화, 사회적 역할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둘째, 경제력 감소. 셋째, 사회관계망의 축소. 넷째, 가족 내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가던 회사가 없어지면서 소속감을 잃었다고 느끼셨습니다. 또한 고정 수입이 없어져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노인의 의미와 개념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노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부 탄력성 감소, 면역 기능 약화, 사회적 관계망 축소, 근력 감소. 정답은 3번입니다. 사회적 관계망 축소는 사회적 노화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심리적 노화와 관련된 특성은 골밀도 감소, 기억력 저하,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신체 기능 저하.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심리적 노화의 특성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 기준은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개념과 노화의 3가지 영역을 이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3가지 기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계신데요. 크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기여. 노인분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시는데요. 주요 경제적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참여. 둘째, 소비활동을 통한 경제 활성화. 셋째, 자산과 저축을 통한 경제 안정성. 넷째,
제공 자원봉사와 무급 가족 돌봄 제공이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72세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세요. 또한 손녀 돌봄을 담당하시면서 가족 내 무급 돌봄 노동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2. 정치적 기여 노인분들은 높은 투표율과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시는데요. 주요 정치적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높은 투표 참여율. 둘째, 시민단체와 지역사회활동 참여. 셋째, 정치적 안정성과 연속성 제공. 넷째, 경험에 기반한 정치적 판단 제공이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에 참여하시고 지역 노인회에서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려주시기도 하죠. 3. 사회적 기여 노인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시는데요. 주요 사회적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 전수. 둘째, 세대 간 연결 고리 역할. 셋째, 사회적 지혜와 경험 공유. 넷째, 가족 내 정서적 지원과 결속력 강화가 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마을 내 전통 문화 보존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젊은 세대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계세요. 또한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여 관련 기출문제. 다음 중 노인의 경제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비활동을 통한 경제 활성화, 무급 가족 돌봄, 제공 정치 참여를 통한 정책 형성,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 참여. 정답은 3번입니다. 정치 참여는 정치적 기여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사회적 기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높은 투표율 유지, 문화적 전통과 가치 전수,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 연금 납부를 통한 경제 기여. 정답은 2번입니다. 문화적 전통과 가치 전수는 사회적 기여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4가지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보상. 사회는 노인의 기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연금 제도. 둘째,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 셋째,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넷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며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비 경감 혜택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계십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활동하며 소득을 얻고 계세요. 2. 제도적 보상.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데요. 첫째, 노인복지법 등 법적 보호 장치. 둘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셋째, 노인 전용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넷째, 노인 학대 방지 및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지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3. 정치적 보상. 노인의 정치적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 제공. 노인 단체와 협의체 지원, 노인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노인 권익 옹호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지역 노인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노인 관련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며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4. 지적 및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에 대한 보상.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노인 지혜와 경험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둘째,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셋째, 노인 문화활동 지원. 넷째, 지역사회 내 노인 역할 창출이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쌓아온 한식 조리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젊은 세대에게 전통 음식 만들기를 가르치고 계세요. 이런 활동은 노인의 지혜를 인정하고 전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 관련 기출문제. 다음 중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권익 단체 지원, 의료비 지원.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권익단체 지원은 정치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노인에 대한 지적 및 정신적 문화유산 전수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노인 전용 주거 시설 제공. 둘째, 노인 교통비 지원. 셋째,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넷째, 노인복지법 제정. 정답은 3번입니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은 지적 및 정신적 문화유산 전수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중 노인에 대한 제도적 보상에 해당하는 것은 첫째, 노인정책자문위원회 참여. 둘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셋째,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넷째, 국민연금 지급.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제도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건강한 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흔히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노화에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지혜와 경험의 축적. 노인분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풍부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70년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2. 정서적 안정감 증가.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다고 합니다. 박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셨지만 지금은 세상살이에 그런 일도 있는 거지라며 더 너그럽게 상황을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3. 자기 이해와 수용 증가. 노년기에는 자신의 장단점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나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4. 더 의미 있는 관계 형성. 노년기에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유대감을 중시하게 되는데요. 정할아버지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라고 하십니다. 건강한 노화의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화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모두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신체적 안녕 유지. 신체적 안녕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 둘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셋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가 있습니다. 최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30분간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일주일에 한 번 요가 교실에 참여하고 계세요. 2. 사회적 안녕 유지. 사회적 안녕은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족,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교류. 둘째, 지역사회활동 참여, 자원봉사 활동. 셋째,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넷째,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주 2회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또한 노인복지관의 합창단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공연에 참여하십니다. 3. 정신적 안녕 유지. 정신적 안녕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인지 활동,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학습 등. 둘째,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기법. 셋째,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존감 유지. 넷째, 의미 있는 활동과 목표 설정. 다섯째, 필요시 심리 상담 서비스 이용이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십자말풀이를 푸는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노화에 대한 기출문제. 다음 중 건강한 노화의 신체적 안녕 유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참여,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답 2번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사회적 안녕 유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노화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혜와 경험의 축적, 정서적 안정감 증가, 신체 기능의 지속적 향상, 자기 이해와 수용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 기능은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의 정신적 안녕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인지활동 독서, 퍼즐 등 균형 잡힌 식사,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답은 2번입니다. 인지활동은 정신적 안녕 유지에 해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노화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모두 유지하는 상태, 젊었을 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상태? 정답은 2번입니다. WHO는 건강한 노화를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모두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노인의 사회적 안녕 유지에 가장 기여하는 활동은 혼자서 하는 명상, 정기적인 건강검진,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충분한 수면 취하기. 정답은 3번입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안녕 유지에 기여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작성해 주시면 합격을 높일 수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